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의 공간과 시간을 불필요한 물건들에 빼앗기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유품 정리사 김민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5천 명이 넘는 고인의 삶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며 살지만 마지막엔 모두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가볍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80%가 집안 공간의 절반 이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에는 주변 물건과 공간이 갑갑하게 느껴지진 않았나요? 소중한 노년의 공간과 시간을 쓸모없는 물건들에 빼앗기고 계신가요? 서울에 사는 68세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40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의 모든 옷장과 서랍, 다용도실까지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집에 혼자 살면서도 옷장 3개가 넘게 필요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했죠. 아들 내외가 이사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제 짐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박 할머니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30년 된 옷, 고장난 전자제품 쓰지 않는 그릇 등 물건의 절반 이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나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오고 청소도 쉬워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반면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40년간 모아온 물건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다 쓸모있는 물건이에요.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추억이고 내 인생의 증거니까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그의 자녀들은 엄청난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더미, 수백 개의 플라스틱 용기, 20년 전 고장난 전자제품까지. 자녀들은 2주 넘게 물건을 정리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신 물건들이지만 대부분은 이미 쓸모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 정리했다면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물건을 정리하느라 아버지의 임종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어요. 한국노인학회 이정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정서적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버리는 행위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제 유품 정리사로서 30년간 경험한 지혜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꼭 버려야 할 7가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버림으로써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먼저 60세 이후 당장 버려야 할 첫 번째는 오래되고 입지 않는 옷과 신발입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이영숙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옷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명품이나 비싼 옷을 구매하면 절대 버리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아들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정장부터 20년 전 딸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까지 모든 특별한 날의 옷을 다 보관했어요. 이렇게 비싼 옷을 어떻게 버려? 하는 생각이었죠. 심지어 크기가 맞지 않는 옷도 언젠가 살을 빼면 입겠지라는 생각으로 보관했습니다. 이 씨의 옷장은 3개였고 모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전체의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0%는 몇 년씩 옷걸이에 걸려 있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며느리와 함께 옷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리기 아까워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조언대로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버릴 옷을 사진으로 찍어 추억을 남기고 좋은 상태의 옷은 기부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씨는 옷장을 정리한 후 옷을 고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까 하는 스트레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어울리는 스타일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나이에 맞고 편안하고 정말 즐겨 입는 옷만 남겼어요. 오히려 옷이 줄었는데 스타일은 더 좋아졌다고 주변에서 칭찬해요. 무엇보다 옷을 고르고 입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정석환 씨는 30년 동안 모든 영수증과 서류를 보관해 왔습니다. 그의 서재 캐비닛에는 1990년대 전화요금 고지서부터 오래된 보험증서, 심지어 이미 폐업한 백화점의 영수증까지 가득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특히 세금 문제나 분쟁이 생길까봐 버리지 못했죠. 사실 무엇이 중요한 서류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다 모아뒀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수년간 이런 습관을 바꾸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 씨는 서류함에서 중요한 보험 청구서를 찾다가 몇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종이를 뒤지느라 정작 병원 예약 시간을 놓치고 말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서류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요. 그 후 정 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보관 중이던 서류의 80% 이상이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났거나 효력이 없는 문서였습니다. 영수증은 신용카드 명세서로 대체 가능하고 공과금 영수증도 2년이 지나면 대부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요즘은 대부분 전자문서로 보관되기 때문에 종이 문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더군요. 정 씨는 서류를 정리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서류함이 비워지니 마음도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서류를 찾는 시간이 몇 분으로 줄었습니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서류만 남기고 나니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재무설계 전문가 김미란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불필요한 서류까지 보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중요 서류만 보관하면 되고 나머지는 디지털화하거나 과감히 버리는 것이 정신적,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는 보관하고 어떤 서류는 버려야 할까요? 반드시 보관해야 할 서류 평생 보관. 1.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 부등본, 매매계약서, 중요 수리 기록. 2. 연금, 보험 증서 원본. 3. 상속, 증여 관련 서류. 4. 유언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중요 신분 서류. 5에서 10년간 보관해야 할 서류. 1. 세금 관련 서류 5년. 2. 대출 관련 서류 완납 후 5년. 3. 중요 의료 기록 10년. 12년만 보관하면 되는 서류. 1. 공과금 영수증 1년. 2. 일반 신용카드 영수증 3개월 1년. 3. 보증기간이 지난 가전제품 설명서. 즉시 버려도 되는 서류. 1. 효력이 만료된 보험 서류. 2. 폐업한 업체의 영수증이나 보증서. 3.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물건의 설명서. 4. 오래된 카탈로그, 광고 전단지. 서류 정리의 핵심은 분류와 디지털화입니다. 중요 서류는 투명 파일이나 서류 폴더에 분류하여 보관하고 라벨을 붙여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디지털화가 가능한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면 공간도 절약되고 검색도 쉬워집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이명희 씨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 서류 정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평생 모은 서류가 15개 박스나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딸과 함께 주말마다 조금씩 정리했죠. 중요한 서류는 스캔해서 컴퓨터와 USB에 저장했고 꼭 필요한 원본만 한 개의 파일 박스에 보관했어요. 이 씨는 서류 정리 후 집이 훨씬 깔끔해졌고 중요한 서류를 찾는 스트레스도 줄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나중에 정리해야 할 부담을 주지 않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갑자기 아플지 모르는데 그때 자녀들이네. 서류를 다 뒤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금은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 자녀들도 알고 있어 안심이 됩니다. 유품 정리사로서 많은 가정을 방문해 보면 고인이 남긴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유족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어떤 서류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살아생전에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은 자신의 현재 삶을 편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이기도 합니다. 한국의류학회 박지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현재 체형과 생활 방식에 맞는 옷만 남기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적 변화로 인해 젊은 시절 입던 옷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나 허리 건강을 위해 편안한 옷을 선호하게 되고 생활 패턴도 바뀌어 격식 있는 옷보다 편안한 옷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옷을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최근 2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버리세요. 2년이라는 시간은 사계절을 2번 지나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동안 입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둘째, 현재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은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언젠가 살을 빼면 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특별한 추억이 담긴 옷은 한두 벌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모든 추억을 물건으로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거나 가장 의미 있는 한두 벌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오래되어 변색되거나 형태가 변한 옷은 즉시 버리세요. 이런 옷은 실제로 입을 일이 거의 없으며 보관할수록 공간만 차지합니다. 다섯째, 불편한 옷과 신발은 건강을 위해 정리하세요. 특히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관절 건강에 해롭습니다.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버리는 것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은 옷은 기부하거나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면 그 옷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김종필 씨의 다용도실은 마치 작은 전자제품 박물관 같았습니다. 20년 된 VCR 플레이어, 작동하지 않는 옛날 라디오, 화면이 깨진 첫 세대 태블릿, 충전기만 남은 오래된 휴대폰들까지. 김 씨는 이 모든 것을 언젠가 고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보관해왔습니다. 전자제품은 비싸니까 버리기 아까웠어요. 특히 젊었을 때 어렵게 산 것들이라 더 그랬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새 기계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 익숙한 옛날 기계를 버리기 더 망설여졌어요. 김 씨의 아들은 명절 때마다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공간만 차지할 뿐 아니라 화재 위험도 있고 먼지가 쌓여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요.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물건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TV 다큐멘터리에서 전자기기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전자기기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재활용하면 귀중한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끼던 물건들이 그냥 집에서 먼지만 쌓이는 것보다 제대로 재활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더 의미 있겠다 싶었죠.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오래된 전자기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알려준 전자제품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20년간 모아둔 전자기기 대부분을 재활용센터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용도실이 깨끗해지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환경을 위한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IT 환경공학 전문가 박성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자기기는 빠르게 진화하는 특성이 있어 5년 이상 된 제품은 대부분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전기 소모도 많습니다. 특히 고장난 전자기기를 집에 보관하는 것은 화재 위험, 누전 위험 등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버려야 할 전자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모든 전자기기는 과감히 버리세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오래된 기기는 대부분 호환성 문제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둘째, 고장났거나 일부만 작동하는 전자기기는 수리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새 제품 구입 비용의 절반 이상이 든다면 수리보다는 폐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구형 VCR, 카세트 플레이어 등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매체의 재생기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리하세요. 필요한 영상이나 음악은 디지털 변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넷째, 충전기, 케이블, 어댑터가 많이 모여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인 기기에 맞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특히 출처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케이블은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용하지 않는 구형 휴대폰, 태블릿 등은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한 후 재활용하세요. 이런 기기에는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그대로 버리면 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박영자 씨는 전자기기 정리 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쓰던 오래된 카메라, 라디오, 시계 등을 모두 보관했어요. 그런데 정리하던 중 옛날 디지털 카메라에서 잊고 있던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나서야 카메라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중한 건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니까요. 박 씨는 남편의 전자기기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었고 기기 자체는 적절히 재활용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추억이었던 것입니다. 전자기기를 버릴 때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자제품 재활용 수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형 가전은 새 제품 구입 시 무상 수거를 요청할 수 있고 작은 전자기기는 주민센터나 전자제품 매장의 수거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아직 작동하는 전자기기라면 기부를 고려해보세요. 많은 복지단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전자기기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기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정리하면 집안이 깔끔해질 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공간과 에너지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박민철 씨는 은퇴 후 옷장을 정리하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모은 넥타이만 50개가 넘었어요. 은퇴하고 넥타이를 맬 일이 거의 없는데도 버리지 못했죠. 그러다 지역 복지관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정장과 넥타이를 기부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넥타이가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꺼이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넥타이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제2의 생명을 얻었고 박 씨는 공간을 정리하면서 마음의 여유까지 얻었습니다. 춘천에 사는 74세 이정숙 씨는 평생 골동품과 도자기를 수집해왔습니다. 그녀의 집 거실과 안방에는 크고 작은 장식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모은 값비싼 컬렉션이 가득했습니다. 이 도자기는 내가 30대 때 시작해서 40년 넘게 모은 거예요. 하나하나 사연이 있고 제 인생의 역사와도 같아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좋은 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 씨는 자녀들이 자신의 컬렉션을 소중히 이어받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는 그 도자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공간이 작아서 보관할 곳도 없고 솔직히 우리 세대 취향과는 맞지 않아요.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라 말하기 어려웠는데 엄마가 계신 동안 함께 정리했으면 해요. 처음에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모은 컬렉션을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취향과 아이들 취향이 다른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짐을 떠안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컬렉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몇 점만 남기고 나머지는 경매와 기부를 통해 새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정리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소중한 물건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일부는 판매해서 손주들 교육비로 쓰니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국가족상담연구소 정민수 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신의 소유물이 자녀들에게도 같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대 간 취향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부모 세대의 많은 소유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유품 정리사로서 수천 가정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가장 슬픈 현실 중 하나는 고인이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이 유족들에 의해 대부분 처분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물건들은 자녀 세대가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첫째, 오래된 가구입니다. 특히 크고 무거운 장롱, 서랍장 등은 현대 주거 공간에 맞지 않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둘째, 장식용 소품과 수집품입니다. 인형, 우표, 동전 컬렉션 등 개인적 취향이 강한 수집품은 자녀 세대가 이어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오래된 식기와 그릇입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세트 그릇은 보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넷째, 오래된 책과 앨범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종이책과 실물 앨범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다섯째, 기념품과 선물입니다. 여행 기념품이나 받은 선물 중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자녀에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중에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니? 부담 없이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에 사는 77세 박상철 씨는 이런 방식으로 가족 화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은퇴 후 목공을 취미로 시작해서 10년간 만든 작품이 30점 넘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자식들이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보니 딸은 식탁 하나만 갖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작은 책장 하나를 원했고요.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곧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작품은 지역 복지관에 기증했습니다. 지금 그의 작품들은 복지관 로비와 독서실을 장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새가 있다는 게 더 큰 보람이 되었어요. 자식들에게 억지로 물려주는 것보다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가게 된 게 훨씬 더 의미 있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지혜, 가치관, 사랑의 기억이 더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물건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판매하기 가치 있는 물건은 중고거래 앱이나 경매를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기부하기 사용 가능한 물건은 복지관, 보육원 등에 기부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3. 나눠주기 이웃, 친구, 지인 중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추억으로 남기기 특별한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그 추억과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물리적인 물건만이 우리 삶의 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짐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6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0년 전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가 저를 속이고 회사 자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했죠. 그 일 이후로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 씨는 40년 동안 그 분노와 배신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감정은 그의 건강과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늘 의심이 많았고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고혈압도 생기고 가끔씩 가슴 통증도 느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원인이 오래된 분노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옛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40년 동안 증오의 감정을 안고 살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나만 여전히 그 분노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워한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미움으로 고통받은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다는 것을요.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점차 오래된 분노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가벼워졌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고 따뜻해졌어요. 40년 동안 제 마음을 올가매던 쇠사슬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노인정신건강 전문가 이지원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된 분노, 후회,
미움, 상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와 같습니다. 만성적인 부정적 감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며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버려야 할 감정의 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오래된 분노와 원한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는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적어도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둘째, 후회와 자책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에너지 낭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미해결된 관계의 상처입니다. 오래된 가족 갈등, 자녀와의 불화, 친구와의 다툼 등은 마음에 큰 짐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대화로 풀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넷째, 완벽주의와 통제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완전함을,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입니다. 적절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데 집중해 보세요. 감정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글쓰기 치료. 마음속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정리가 됩니다. 하루 10분씩 솔직한 감정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이 써보세요. 2. 명상과 호흡. 간단한 명상과 깊은 호흡은 감정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며 들이마시고 내보내고에 집중해 보세요. 3. 전문가 상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라면 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마음 챙김 연습.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제 경험상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소중한 시간을 부정적인 관계에 낭비한 것을 후회합니다. 울산에 사는 68세 박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파트 주민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만날 때마다 남의 흉을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셨죠. 그분과 대화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고 세상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예의상 그 관계를 유지했지만 점점 그 만남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심장 수술을 받게 되면서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니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았죠. 회복 후에는 정말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부정적인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합창단에 가입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제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요.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은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입니다. 유품정리사로서 많은 삶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분들이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80세 김철수 씨는 5년 전 말기 암 진단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당연히 두렵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이라고요. 김 씨는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매일의 소소한 행복에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60세 이후 버려야 할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오래되고 입지 않는 옷과 신발. 2.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 3. 고장났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4.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유산. 5. 오래된 감정의 짐. 6. 부정적인 인간관계. 7.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이 7가지를 비우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과 공간에는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채울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유품 정리사로서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과 지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가볍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